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조기 퇴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이어 백악관 안에서 접촉했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끝내기 협상을 벌이면서 7일이나 8일 최종 타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시니어들을 위해 위로와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증상이 중증으로 발병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관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불과 나흘 만에 입원 치료를 끝내고 조기 퇴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원 치료 중에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깜짝 외출한 데 이어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원을 강행해 일각에서는 논란과 혼란을 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돼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나흘 만에 오늘 저녁 퇴원 후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 6시 30분쯤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을 나서 백악관으로 되돌아와 격리 치료로 바꿨습니다. He's met or exceeded all standard hospital discharge criteria. It's been more than 72 hours since his last fever. Oxygen levels, including ambulatory saturations and his work of breathing, are all normal.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의료진과 참모들이 일부 우려를 제기하며 하루쯤 경과를 지켜보기를 권했으나 본인 의지가 너무 강해 월요일 퇴원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월터 리드를 떠난다며 코비드를 걱정 말라, 지배당할 필요도 없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 우리는 대단한 약품과 지식을 개발했다고 강조하고 나는 20년 전보다 더 좋은 상태를 느낀다고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일요일에는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병원 밖에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깜짝 외출하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돌출 행동을 하며 코로나 확진자가 지켜야 할 격리 준수 사항을 어겼고 지근거리인 차량 앞자리에 동석한 경호원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를 비롯한 군 의료진과 백악관 참모들은 대통령의 코로나 증상과 치료 내용 등을 놓고 엇갈린 브리핑을 하거나 핵심 내용을 빼먹었다가 나중에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 혼선과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숀 콜리 대통령 주치의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열과 기침, 코막힘 등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가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를 공급받았고 중증 환자에게 쓰는 치료 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렘데시비르, 염증 치료제인 덱사메타손, 실험용 항체 치료제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4세이고 키 6피트 3인치에 몸무게 224파운드로 비만 체형이어서 청년들보다 입원율은 5배, 사망률은 90배나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7일 내지 열흘간 특별 치료를 받아야 회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조기 퇴원했어도 백악관 격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에 이어 백악관 안에서 접촉했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있어 1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공화당 상원의원 3명에 이어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까지 포함해 감염된 인사들이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접촉했던 백악관 참모들과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있어 무더기 감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백악관 행사에 참석했다가 현재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인사들은 대통령 부부를 포함하면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보다 먼저 증상을 보인 호프익스 보좌관과 켈리안 코네이 고문, 빌 스테피언 선거본부장, 니콜라스 루나 개인 보좌관에 이어 가장 최근 케일라 매크네니 대변인이 확진됐습니다. 케일라 매크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그간 수차례 테스트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양성 판정이 나와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매크네니 대변인의 양성 판정 이전에 백악관 대변인실의 관리 2명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행사에 참석했던 공화당의 마이클 리, 톰 틸러스, 론 존슨 등 상원의원 3명,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로나 맥다니엘 공화당 전국위원장, 존 젠킨스 노트르담 대학 총장도 감염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 9월 말 첫 대선 토론 대결을 벌였던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딸과 사위인 이방카와 제럴드 쿠슈너 부부 등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 잠복 기간이 지나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허다해 이들 고위 관리들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뉴저지 골프클럽에서 선거 모금 파티를 가졌는데 여기에 참석한 인사들만 해도 20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감염 사태가 계속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부 대응을 놓고도 엇갈린 조치를 취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마크 메드우 백악관 비서실장실에서는 스태프들에게 재택근무나 방호 조치 등과 관련해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아 혼란을 겪게 했습니다. 반면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비서실장은 스태프들에게 재택근무하며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염되지 않도록 극히 유의할 것을 이메일로 통지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도 스태프들에게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며 재택근무에 즉각 돌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끝내기 협상을 벌이면서 이르면 7일이나 8일 최종 타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1,200 직접 지원, 연방 실업상 $400에서 $600 소급 제공, 2차 PPP 등의 10월 시행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타결을 촉구한 후에 끝내기 협상을 벌이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채무장관이 7일이나 8일 타결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민 $1,200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 소급 제공,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채무장관은 5일 1시간 동안 전화 협상을 벌이며 보다 구체적인 세부안들을 서로 교환한 데 이어 6일에도 계속하기로 합의해 끝내기 협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협상 타결 시 7일 이후 표결을 위해 긴급 소집될 수 있다며 워싱턴에 모일 준비를 하라고 통보해 최종 타결이 임박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정치 전문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중반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2조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법안으로 만들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연방 상하원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의 $2조 2천억 달러와 백악관의 $1조 5천억 달러의 중간선인 $1조 8,500억 달러 선에서 총 규모를 타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 규모를 민주당안보다 낮추는 대신에 세부안에서는 민주당 측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대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총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1인당 $1,200, 부부 $2,400,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 $3,400씩을 법 발의 일주일 후인 21일이나 28일쯤 입금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700만 실직자들은 부활되는 연방 실업수당으로 주당 $400 내지 $500 안팎을 9월 13일부터 소급 적용해 내년 1월 1일까지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공화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민주당의 $600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두 번째로 PPP를 신청해 지원받게 되는데 $15만 이하의 융자금은 사용처만 입증하면 자동으로 그랜트로 바뀌어 탕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니어들이 예년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 맞은 명절이기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함께 극복하자며 시니어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훈훈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재의 이현경 기자입니다.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해 만남을 최소로 하며 집에 머무는 한인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선물용 포장 음식을 예약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을 최소로 하면서 선물로 대신해 마음을 전달하며 명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육체적이나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들이 다양한 정신적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지치신 어르신들을 위해 한가위를 맞아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힘든 시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센터빌 미련곰탱이에서 마련된 자리에서 약 30여 명의 어르신들은 따뜻한 국밥을 함께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비록 식사 한 끼지만 시간을 내서 찾아온 시니어들은 친구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우리 노인네들이 이런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우태창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 통합 노인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없다며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저한테 꼭 부탁해서 코로나로 비대면 시간이 늘면서 심리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는 시니어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오늘 모인 어르신들은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즐거운 시간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위중한 상태에 빠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중증으로 발병해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본인의 서면 제출이나 강요회의 과반 지지 결정으로 부통령에게 권력이 이양될 수 있고 후보 철회, 사퇴 시에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대체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증으로 발병해 대통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권력 이양은 어떻게 되고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후보 철회 사퇴 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첫째, 대통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미 수정헌법 25조 3항과 4항에 따라 부통령에게 권력이 이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 업무 수행 불가를 선언하고 서면으로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대행에게 제출하면 즉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서면 제출도 어려운 경우 강요회의 멤버 23명의 과반 찬성으로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결정을 내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즉각 대통령 대행에 취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해 대통령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서면으로 제출하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만약 부통령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에서는 권력 승계 순위에 따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공화당 소속 척 그레슬리 상원의장 대행,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의 순으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둘째,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3일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철회 사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대체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이미 지나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이 인쇄된 것은 물론이고 상당수 주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우송하고 부재자 우편 투표를 반송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해지지만 공화당 승리 시에는 트럼프 대신 대체 후보가 당선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법상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확보하는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11월 3일이 아니라 12월 14일에 대통령을 선출하고 각 당의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더라도 대선 승리 시에는 대체 후보가 당선됩니다. 셋째, 11월 3일 대선일이 연기되는 상황도 배제되지는 않고 있으나 전쟁 때도 연기된 적이 없고 오직 연방의회만 변경할 권한이 있는데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와병으로 대선 연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 자리 잡고 있는 레리 오곤 주지사님과 유미 오곤 여사님이 계신 관저를 찾아왔습니다.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 유미 오곤 여사님의 최근 근황과 활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반갑습니다. 마스크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어느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 저기 무궁화를 심었어요. 예, 눈에 띄네요, 무궁화가. 무궁화를 심어서 여기 무궁화를 제가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꽃을 심으려고 심어놓고 가려고. 아, 작년에 심으셨군요. 네, 작년에. 예. 근데 이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무궁화를 심었어요. 여기서 무궁화 꽃을 너무 오래간만에 보네요. 아니요. 예. 그럼 매해 지금 일부는 심어요. 심으시고. 안녕하세요, 여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리 만들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날씨가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한풀 꺾였는데요. 코로나 사태도 날씨처럼 한풀 꺾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와야죠. 예. 오늘은 또 유난히 하늘도 맑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경제는 재개방됐지만 많은 한인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유미 오곤 여사님께서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피고 계신가요? 특별히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을 살피라기보다는 뒤에서 그저 걱정하고, 또 우리 한인 1세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힘든 스몰 비즈니스들을 다 하시는데 늘 항상 마음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났을 때부터 우리 주정부에서 이미 저희 남편이 항상 주의하는 거,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연락을 해드리고, 지난번에 한인들이 오히려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PP 같은 거 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잘 끝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어렵지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유미케어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위해 자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두루 살피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또 우리 남편의 그 암을 통해서 초창기 처음에 2015에 그 병원의 환자들을, 어른들,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 방마다 방문하게 됐고, 저 아이들을 어떻게 좀 저렇게 병상에 누운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하기에 2017에 그때부터 준비해서 2017에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트 테라피를 통해서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서로 정말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본인들이 환자라는 거를, 그래서 잘 견딜 수 있고 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암 환자뿐 아니고 모든 질병에 어린아이, 1살 어린아이부터 21살 청년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살피고 계신 분야가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죠? 네,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항상 빚을 진 느낌이에요. 또 우리 한국도 지금까지 현재 오늘의 발전이기까지는 그분들이 정말 싸워주시고, 또 많은 친구분들, 그분들의 친구들이 목숨을 잃어주신 그 빚을 제가 진 느낌이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부르는 곳에 어느 행사든지 코리안 월 베트런스 그 행사에 6.25 참전용사 727 꼭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는 꼭 헤이글스타운이며 에브리웨어 저는 갑니다. 네. 한인들의 위상과 차세대를 위해서 메릴랜드 코리아타운 조성 프로젝트에도 힘을 쏟고 계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과 코리아타운 설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안전히 스탑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잖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한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잠시나마 조금 파스하고 있어요. 중단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곧 할 예정이고,
저희 남편이 멜랜드로 주지사로 있는 한 그 프로젝트는 2년 안에 빨리 끝나야 돼서 손자 손녀 4세들에게 영원히 남겨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뭘 했고 여기 사시면서 또 우리 앞으로 그 세대들이 프라우드하고 거기 살 때 정말 커뮤니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노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보여줄 수 있고 그들도 힘이 내서 더 열심히 앞으로 살겠죠. 네, 이번 코로나 진단키트 수입에 여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와 메릴랜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진단키트 도네이션도 많았다죠? 네, 이제 진단키트는 저희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딸이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에서 정말 제일 먼저 진단키트를 만들어냈고 또 I'm so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모든 정부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한국이 제일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있지만 정말 항상 감사하고 또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가져올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 가져오는 거는 첫 번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이 열심히 쓰여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올 때까지는 잘 글로 쓸 겁니다. 지금까지도 레리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내조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펴주실 건가요? 네, 아내로서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남편을 한국식으로 정말 내가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정말 우리 멜랜드의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제가 손이 필요한 곳에 디스빌리티 장애인들 또 홀로 사는 싱글마들 또 홈리스트 쉘터 같은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내 조직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인사회 성장을 위한 노력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너무 얼마나 우리 한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너무 힘드신 거 잘 압니다. 특별히 작은 비즈니스, 식당, 어떤 비즈니스고 지금 다 어려우시죠. 근데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한인들이 정말 서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한인들이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세요. 네, 여사님 말씀처럼 어려운 시기는 곧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갖고서 다 함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사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